자, C2, S2 600에 1200 포세린 타일 이제 시공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흑손은 12mm 손을 사용을 할 거고요. 타일 면이나 어떤 면이든 다 청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먼지가,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먼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타일 위에 이제 작업을 할 때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바르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간편하게 약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킨 코트 하고 12mm 흑손으로 요철을 내서 이제 계량 압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계량 압착이라는 거는 타일면에도 요철을 내고 바탕면에도 요철을 내서 이제 부착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두께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평활도가 완벽하진 않죠. 그 정도면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면에 이제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분말형 접착제는 흐름 저항성을 가져가려고 하면 엄청 뻑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킨코트 하고 제가 좀 붙잡아 놓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닥에다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적을 것 같아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쉘터 C2, S2는 물이 0.96에서 1.04 0.4리터니까 저희는 1리터를 넣고 이걸 섞겠습니다.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봉을 전체 다 믹서를 할 거고요. 혹시 불안하니까 이제 타일에도 이제 배면 처리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을 처음에 다 넣지 않고 그냥 800 정도 이렇게 믹서를 하겠습니다. 쉘터 C2, S2는 이렇게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고 나서 밀봉하기가 되게 좋죠. 자, 시멘트 종류는 습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습기만 차단해 놓으면 시멘트 종류는 좀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눈 시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년 넘게 했었는데 나중에 써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닐 포장으로 된 게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이제 물을 먼저 넣고 일부 넣은 다음에 믹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물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밑에 그 바닥 부분에 꼭 믹서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cc를 어느 정도 섞였으면 조금 잠깐 기다렸다가 혼합물들이 다 섞일 수 있도록 이제 빵 숙성시키듯이 약간 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C2, S2는 바다 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믹서하고 나서 1시간 반 안에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픈타임은 30분 내외니까 가급적이면 20분 안에 붙이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믹서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위쪽에 배면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배면 처리는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타일 쪽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70% 80% 정도 접착제가 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얘가 보통 밑에서부터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압축을 시켜야겠죠.
위에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로 받쳐놓겠습니다. 네, 붙여놨는데 이제 아까 이제 딱 붙는 느낌이 접착력이 좀 좋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말 접착제의 특징이 이제 흐름 저항성.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워낙 이제 무거운 타일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박판 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겁다 보니까 이제 누르는 힘이 좀 덜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처짐 저항성이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게 600에 600 정도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시공하는 게 완전히 양생된 후에 한번 철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샌드위치 판넬에는 작은 타일, 포세린 타일로 해서 부착을 해서 접착제가 프라이머 없이도 접착이 잘 되는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그 C2, S2 접착해 놓은 거예요. 이제 무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포세린 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똑같이 저 600에 1200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에 그대로 이제 붙여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도 마찬가지로 살짝 요철 한 번만 내주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정도면은 딱 맞겠죠? 얘도 똑같이 그냥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로 그냥 한번 붙여볼게요. 얘가 이제 가로되어 있으니까 세로로 해서 이렇게. 원래 타일 시공이 이렇게 해서 눌러서 비틀어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평활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 이 정도에 좀 처지죠? 좀 처지긴 하는데 좀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지났나? 잡고 있으니까 이제 고정은 됐습니다. 이제 초기 접착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흐름성이 안 좋아서 뭐 이거 안 좋은 제품 아니냐, 이게 아니고 원래 분말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굳히고 나서 다 마른 상태에서 접착 강도가 나오고 탄성이 나오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좀 더 고정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생 시키고 나서 한번 그 결과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양생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붙이고 나서 파이어를 했다가 이제 지금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틀이 지났으니까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정하고 망치를 이용해서 한번 철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넣어서 그대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타일하고 그 다음에 벽면하고 잘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잘 붙어 있어야지 폴리머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접착력이 약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태가 됐으면은 분명히 이게 통째로 다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틀이 지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접착제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털어볼까요? 타일 위에 이제 털어내도 잔여물이 남죠. 뭐 이렇게 되면은 접착이 아주 잘 된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일 면에도 잘 붙어 있고 벽면에도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진정한 폴리머 접착제의 모습입니다. 여기를 좀만 더 털어볼까요? 자, 시멘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좋아지거든요. 수분이 다 날아가는 시점이 됐을 때, 물론 이제 얘는 12시간이면 다 양생은 됩니다. 근데 기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정어로 이제 망치 때려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쪽까지 같이 떨어지지 않고 이쪽 부위만 떨어져 나가는 거는 이 접착 강도하고 탄성이 좋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중간쯤 이쪽으로. 자, 이렇게 이것도 한 줄로 쭉 가죠. 그냥 다른 곳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진동이 계속, 여기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 위에 타일을 붙인 면 위에 올린 건데 진동이 이렇게 심한데도 옆에가 문제 없다라는 거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넬 부위 볼까요? 이제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은 좀 미끄러졌죠. 이제 여기는 우리가 배면 처리하고 나서 좀 말리면은 이런 현상은 없을 텐데, 판넬 위에 직방에서 분말 접착제, 폴리머 접착제를 하시면은 이렇게 많이 흐리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매끈한 면이잖아요. 이제 판넬이고 흡수가 전혀 안 되고, 이게 접착이라는 게 바탕면에서도 흡수를 해주고 타일에서도 흡수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근데 타일도 마찬가지로 비흡수면 흡수가 이제 1%, 흡수율이 1% 미만이에요. 이제 포세린 타일은. 거기다가 얘까지 있어서 무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아까 봤던 이제 댓글에도 왜 위에서부터 시공하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흐름 저항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위에서부터 시공을 한 거고, 이거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시공을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먼저 여기를, 이거를 한번, 기존에 붙여놓은 건데 이거는 조금 시일이 지난 거예요. 한 달가량 지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바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얘 이제 판넬에 어느 정도 붙여 있었는지. 판넬에는 스킨 코트를 해도 얘는 바로 떨어집니다. 여기를 한번 털어볼까요? 예. 자, 여기 안 묻죠? 안 묻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판넬에는 스킨 코트를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발라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타일 같은 경우는 비흡수면이긴 하지만 거친 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넬은 너무나 이제 매끄러운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적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타일에는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그냥 돼 있죠. 공격이 전혀 없이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접착제라고 해도 판넬에는 그냥 하지 마시고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하시거나 스킨 코트를 하고 나서 얇은 배면 처리 하고 나서 말린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접착제를 묻힌 겁니다. 이것도 이제 폴리머 접착제인데 얘는 잘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발랐기 때문에 이거 철거했을 때 비흡수면 프라이머하고 함께 떨어져 나간 부위, 그 다음에 비흡수면 프라이머 때문에 잡고 있는 부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샌드위치 판넬에는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꼭 사용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것까지 붙었으면 완전 대박인 제품인데, 여기가 이게 안 됐다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주목해야죠. 이렇게 이틀이 지났는데도 여기가 파괴가 안 되고 배면 처리도 바로 하고 나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붙였음에도 이 정도로 나오는 거는 이 접착제가 접착 강도와 탄성도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쉘터 C2S2 600에 1200 타일하고 샌드위치 판넬하고 붙여보는 테스트 이제 해봤는데요. 자, 이게 C2S2에 이제 소포장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소포장으로 나온 제품은 보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우나, 뭐 수영장, 그 다음에 풀빌라 관리하시는 분들 진짜 애로사항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이 습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타일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제 영업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한번 보수할 때 제대로 보수를 해야지 이제 다음은 없는 건데, 결국에는 1년, 2년 지나면 계속 하자들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가 보수를 하시는 거에서 도움이 되는 쉘터 C2S2니까요.
보통 수영장 타일이 뭐 50에 뭐 100이나 뭐 이런 타일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타일 한두 장 보수는 손으로 비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때그때마다 쓰시고 지퍼백으로 잠궈 놓으시고 나중에 또 보수하시는 걸로 해서 관리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